안녕하세요, 면접 준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이 면접이다 거의 최종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최종까지 왔는데 결과는 아직 몰라요. 결과는 아직 모르고 시즌이 완벽하게 사실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김 선생님이 끝내든 끝내지 않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제 공유를 하고 마지막 영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달라지겠죠?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쭉 봤잖아요. 이게 취지 자체가 면접에 대한 뭐 정답을 준다 그런 개념보다 워낙 김 선생님이 취준도 오래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미리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쵸. 약간 닥쳐서 한 게 심하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점을 마침표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찍을지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거의 마지막 주란 말이에요. 11월 마지막.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달려왔는데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생존이들은 모르겠지만 김 선생님은 이제 공기업 베이스의 취준생이고 공기업에서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와서 이제 조금 한 2년 좀 넘게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 시험은 지금 굉장히 강해요. 필기 시험 강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지금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래도 기회가 오는 면접들을 잡자 하고 저희가 9월달 한 거의 중순 이후부터 사실 인생의 면접이다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한 번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이 안에서 뭐 결국 면접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취업에 대한 것들 다 있었죠. 그래서 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취업 준비를 조금은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 건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거 그냥 압박감이 있었죠. 네, 압박감이 있었고, 예, 저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혼자 놔두면 정말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제가 길어졌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조금 욱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나한테 욱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욱하긴 하는데, 아이고 화가 나고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런 상황 있었어 없어 솔직하게? 주대님 귀 안 간지러우셨어요 밤마다? 간지러우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튼 어떻게든 끝나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 네.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냉정하게 이거 영상 다 봤거든. 이거 보는 생존이도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준 선생님한테 막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현직자들도 있었고. 맞아요. 댓글 진짜 다 보고 있어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 얼마나 충실했어요? 100%로 기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아예 생으로 혼자 할 때랑 매식경을 했을 때랑 지금 이 몰입 프로그램을 했을 때랑 좀 세 가지로 비교를 해서 퍼센트를 100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대장님 알기 이전에 했을 때는 솔직히 제 나름대로는 65에서 70 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매식경 커뮤니티에 들어와서는 75에서 80 사이. 이번에는 85? 85? 네. 100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85 정도는 한 것 같아요. 85가 한 것 같다. 네. 자, 여러분 이건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 기준. 저는 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번에 이제 경험정의 클래스에서도 단기 경험정의 클래스를 한 친구들은 이제 면접에 임박해서 온 친구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과 사실 김 선생님과의 몰입도를 놓고 봤을 때는 미안하지만 85%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그 친구들은 거의 100%를 뚫고 넘어요. 뚫고 넘어. 미안하지만. 왜냐면 의지가 막 타 올라서 막 하나를 시키면은 두 개, 세 개를 해. 애들이. 근데 김 선생님은 하나를 시키면 그 하나를 내가 계속 확인해야 돼, 전화로. 그리고 어떻게 돼? 그냥 넘어가. 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진짜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무 결과가 합격이 되든 안 되든 이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확실히 불성실했어요 이번에 많이. 제가 보는 관점은 뭐 불성실하다 성실하다 그거보다 김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많은 친구들을 같이 보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거야. 냉정하게.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연습량이 부족했다. 그거 이번에도 맞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뭐 짓눌려서 하지 않았던 거 그나마.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우리가 면접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김준생님은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겟 리스트를 줘요. 김준생님도 이제 이번 상반기부터 타겟 리스트를 했는데 타겟 리스트를 해서 적어도 30개에서 50개를 저는 쓰라고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김준생님과 여러분들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친구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서류를 남발하거나 뭐 양으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타겟 리스트들 본인이 이전에 작성을 해봤을 때 타겟 리스트를 작성하면 장점이 뭐 있었어요? 겹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특히 하반기는 은행들이 몰리니까 지방은행이랑 메인은행, 시중은행이랑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은 한 은행에 금공채를 가서 우수 면접자를 받아놓은 상황이라 서류를 무조건 뚫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방은행이랑 겹쳐서 지방은행을 버렸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정리되고 또 제가 어디를 썼고 어디를 안 썼고 이제 제가 목표를 한 거랑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시각화가 그치.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뭐 은행, 증권, 보험 다 포함해서 한 30개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 공고가 뜬 거는 한 24개가 떴다. 근데 저는 뭐 12개를 썼다. 그러면은 뜬 것 중에서는 제가 반만 쓴 거잖아요. 전체 제가 예상한 것 중에서 40%를 쓴 거고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되니까 그 수치화가 되고 그걸 내가 보고 네.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그쵸. 리스트가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김준생님이 적게 썼어요. 엄청 적게 쓰긴 했어요. 네, 몇 개 썼죠? 이번에 저 15개 썼어요. 하반기.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김준생님은 이번에 무조건 지금 본인의 메인은 은행이라는 그게 확실히 있었고 그게 지금 처음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처럼 막 나 그냥 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형성이 된 거고 그 타겟 리스트를 통해서 뭐 시즌별로 30개에서 50개 그 자소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 우리가 은행은 무조건 필기가 한두 번은 무조건 서류만 되면 합격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면접에 집중하자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소서의 개수를 줄였던 겁니다. 근데 이 자소서의 합격률이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네, 꽤 좋았었죠. 이전과는 자소서의 구성이 내가 봤을 때 많이 달라졌어. 네.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점들이 자소서의 결이 좀 좋아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면접을 생각하고 자소서를 써라. 이번에 쓴 자소서가 그 원칙에 가장 입각해서 잘 써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쓴 것 중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그거 어떻게 썼어 그러면? 저는 이제 최근에 면접을 봐서 그 생각이 나니까 어쨌거나 면접관들 자소서를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전에는 1분 자기소개를 했는데 좀 1분 자기소개는 솔직히 뭐 물어볼 게 엄청 많진 않고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하거든요. 매식경 블로그 한 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소서에 이미 다 내용을 다 써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엄청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는 제가 매식경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그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나 블로그 했다 해도 자소서에 없는데?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소서의 활용도를 네. 본인의 필살기로 만들어서 아예 그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1분 자기소개 때 블로그 매식경 언급을 안 해도 자소서에 도배가 돼 있어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치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네. 일단 자소서의 퀄리티가 좀 좋아졌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공유를 할 거고 필기는 당연히 이번에 시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필기는 이 친구는 거의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이 영상 처음 보는 친구들 중에 뭐 그냥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공부 미친 듯이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기차 타는데 거의 한 수백만 원을 썼어요. 그 시험 보러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필기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필기 시험을 치러 다니는 이제 그 정도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제 인상의 면접에 대해서 분명히 이 친구는 김준생은 면접에 무조건 한 번은 가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좀 잡자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4번의 우리한테 면접의 기회가 있었고 네. 지금 몇 개가 불합격한 거죠? 1차 면접 이제 4개 중에 3개가 떨어지고 하나는 됐고 최종을 보고 왔고 그 최종 결과를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딱 하나 남아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네. 뭐 물론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4개 중에 뭐 2-3개 막 김준생님 그 처음 영상 보면 막 패기가 끌어오르고 열정이 불타올랐죠. 끌어올랐는데 이렇게. 첫 번째 기업의 면접에 다녀오고 나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받았어. 근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었거든. 이게 유리 멘탈이거든, 유리 멘탈.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지만 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할 때는 또 에너지를 받다가 또 혼자 가면은 또 조용히 가면은
김준 선생님 자꾸 사라져요. 이게 막 유리 멘탈이 되고 물론 하긴 하지만 저 그런 알고리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편이어서 틀어놓으면 유튜브 막 3시간씩 봐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어떻게 유튜브를 하루에 3시간을 어떻게 봐? 지금 시즌에. 아 요새는 많이 줄였죠.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야, 1시간 반도 많다. 너무 적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종 발표가 나오는 날 다시 제주도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간 과정을 이제 중간이 아니고 거의 막바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3개월 동안 뭐 매일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몇십 명 꾸준하게 하고 그로잉업도 참여하고 맞아요. 뭐 다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또 아쉬움은 남아. 왜냐면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쉬움은 서로 남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쉬움 남아. 김준생은 어때? 네, 행위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행위에 대한 아쉬움? 제가 이제 더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못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은 있는데 그냥 후련해요 지금은. 후전해? 이제 뭐 주대장님 당연히 하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 당연히 있는데 시즌 끝났고 나는 발전했고 근데 이제 병이 있으면 아구에 닿을 때까지 채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웠다는 그 아쉬움은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뭐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어, 여러분. 꿈을 꿨어요. 이 친구의 꿈을 꿨어. 그래서 그 꿈이 제발 맞기를 바라며 12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만날 건데 아무튼 영상 시청하는 생존이들이 많은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찍는 영상이 지금 그거잖아요. 인생이 면접이다. 면접이라는 게 물론 이번 과정 모든 종료가 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겠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면접도 저도 답을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피드백도 주고 뭐 이런저런 코멘트도 주고 다 하지만 무조건 다 맞을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이 또 측정을 하는 평가를 하는 거고 또 내부적 요소도 있는 거고 분명히 이런 거기 때문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에도 제가 또 확실하게 느낀 거는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내 얘기를 해서 불합격이 돼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얘기를 다 하지 못한 왜 우리 화장실에 갔다 나왔을 때 그 약간 찝찝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건데 들닦아는 근데 약간 이번에는 약간 찝찝함이 있잖아. 최종이 좀 그랬어요. 근데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잠재의식 미션을 이제 몇십 독을 하면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김준생님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김준생이라는 그 캐릭터가 지금 생겼고 그래서 인생이 좀 변하지 않을까. 더 긍정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쉽다.